자, 안녕하세요. 재밌는 사례 민법 용어 해설인데요. 자, 이번 시간은 삼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거. 우리 계약법에서는 계약의 효력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요 삼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거의 몇 년마다 시험 문제가 하나씩 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걸 하나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삼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삼자를 위한 계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 흔히 있는 계약들이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에게 한 1억이라는 빚을 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갑은 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분명히 빚을 변제하여야 될 거예요. 근데 갑이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누구에게요?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한테 그 매매 대금을 나에게 주지 말고 내 채권자인 누구에게 병에게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누가요? 을이 그렇게 합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요 갑을 뭐라고 하냐면 요구한다. 그래서 얘를 요약자 그래요. 약속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람, 약속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을 그럽시다 하고 승낙을 했죠. 그래서 이걸 낙약자라 그래요. 약속에 의해서 승낙한 사람. 요건 요약자, 얘는 낙약자고, 요 병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수익자 이렇게 부르고 요걸 제 3자라고 해요. 3자 그럽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계약을 누가 한 거예요? 계약은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기본 계약을 맺는 거고, 단지 수익은 누가 보는 거예요? 요 병이 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엄마가 파리바게트 사장님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만약에 내 딸이 오면 그 바게트 우리 케이크를 좀 주세요라고 돈을 주면서 여기서 뭐요? 케이크를 주는 형태. 아니면 아버지가 요 현대 자동차하고 계약을 맺으면서 내가 돈을 댈 테니까 우리 아들한테 자동차를 주세요. 요게 삼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삼자를 위한 계약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이익을 본다, 변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걸 삼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계약 당사자가 누구예요? 계약 당사자가 누구죠? 계약 당사자는 요약자죠. 요약자하고 낙약자가 돼요. 계약 당사자는 이외의 수익자, 제3자로 하여금 계약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요건 낙약자입니다.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갑이 병에게 건물을 증여하겠다고 을과 약정하는 거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때 갑을 우리가 이제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조심할 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요약자와 낙약자 이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걸 기본관계라고 그래요. 기본관계 요걸 우리가 나중에 보상관계 그러거든요. 보상관계. 그럼 보상관계일 때 그럼 당연히 보상관계에 흠결이 있어. 흠결이 있다면 당연히 삼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냐고 물어볼 거예요.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계약이 깨져버리면 요 계약이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낙약자는 이 병의 수익자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어요. 이 보상관계가 깨진 거니까 요 기본계약이 깨져버린 거니까 당연히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만약에 이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관계냐면 자, 요 관계가요. 여기 요약자하고 요 수익자 관계 있잖아요. 요약자 수익자 관계. 이 요약자 수익자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걸 나중에 가면 대가 관계라 그래. 대가 관계. 그럼 대가 관계 얘가 흠결이 있다. 그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삼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랬더니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가 관계가 무효 취소되더라도 당연히 뭐예요? 삼자를 위한 계약은 그대로 유효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위를 하는 사람, 계약을 맺는 사람은 요약자와 낙약자인데 수익을 보는 사람은 제3자라는 거, 이게 가장 특징이에요. 엄마하고 파리바게트 사장님이 계약을 맺지만 실제 수익은 딸내미가 본다든지, 아버지하고 현대자동차가 계약을 맺지만 실제는 아들이 수익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삼자를 위한 계약인데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 기본관계, 보상관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기본관계, 보상관계에 흠결이 있다면 당연히 삼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 다음에 대가관계는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부분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하나 꼭 좀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삼자를 위한 계약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문제가. 그 다음에 이때 조심할 것은 이 요약자, 낙약자인 삼자를 위한 계약을 맺을 때 꼭 삼자가 존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태야 또는 설립 중 법인이더라도 삼자는 가능한데요. 나중에 삼자가 수익을 받겠다, 돈을 받겠다, 케이크를 받겠다, 자동차를 받겠다라고 누구에게? 낙약자에게 표시가 되어야 이 사람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까지는 반드시 제3자가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를 위한 계약 있죠. 이 삼자를 위한 계약은 상당히 우리 계약법에서는 거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온다고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걸 하나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제한 능력자는 정확히는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에요. 시험범위는 아닌데 우리가 그 대리 파트에서는 이게 나와요. 또 요소 취소권에서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예전에는 이 제한 능력자가 옛날에는 이걸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표시했었어요. 행위 무능력자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한 능력자라고 해서 요게 일종의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오고요.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느냐, 대리인이 되냐, 그래서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인 것 같아요. 취소할 수 있다,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제한 능력은 법률 행위를 계약입니다. 계약을 스스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고, 민법의 규정상 제한 능력은 미성년자, 만 19세가 되지 않는 사람, 그 다음 피한정 후기현이는 제가 항상 수업할 때도 아마 그럽니다만 약간 그 치매 환자 중 정신이 오락가락 하신 분이 있잖아요.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 분들을 제한 능력자 중 한정 후견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피성년 후견이 있죠. 이분은 전혀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는 노인성 치매 환자들,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과거에 금치산자라고 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취소권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 일을 보유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했다면 이건 추인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게 법정 추인이라고 해서 민법 총칙은 크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냐면 취소 사유가 되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제한 능력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요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 그래서 요 미성년자를 꼭 하나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미성년자고, 그 다음 피한정, 그 다음 피한정, 피성년, 요것들이 지금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것들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닌데 그 용어들을 종종 여기저기서 사용을 하니까 그걸 체크하고 가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한 능력자도 하나 좀 체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제한 물권이란 말 나오잖아요. 이게 제한 물권 그러거든요. 이 제한 물권은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 갑이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집을 뭐예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용 수익 처분이라고 하는데 자, 요게 사용과 수익은 사용 가치를 의미하고 그다음에 처분은 어떤 거냐면 교환 가치라 그래요. 교환 가치. 그러면 이 사용 수익 모두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이에요. 완전한 물권인데 여기서 만약에 사용 가치, 요 수익 가치에다가 치중을 두는 요거 사용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걸 용익 물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거 처분의 권한에다가 치중을 두는 거 교환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담보 물권이라 하거든요. 물권법에서.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는 제한이라 그래요. 이걸 제한 물권 이렇게 하거든요. 뭔가가 제한당하고 있는 물권이다 라고 하는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에 보니까 자, 물건을 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물권이므로 민법이 인정되는 물권은 크게 본권, 점유권으로 구분된다. 본권은 완전한 물권이 소유권하고 제한 물권으로 구분되고 제한 물권은 다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대표적인 용익 물권이고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 물권으로 구별된다. 그러면 요걸 정리해 보면 점유권이 있고 요 안에 본권이 있더라. 자, 본권 안에 다시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한 물권이 있다. 이렇게. 그럼 제한 물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용익 물권이 있죠. 용익 물권이 있고 여기에 담보 물권이 있더라. 그 용익 물권 안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담보 물권 안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건 나중에 가면 물권법에서 물권을 구별할 때 이런 형태로 구별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한 물권은 점유권, 소유권을 뺀 나머지 그래서 지상, 지역, 전세, 유치권, 질권, 저당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제한 물권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제한 물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자를 위한 계약,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 요 세 가지를 정리해 드렸고요. 지금 우리가 이 법률 용어 사전을 해석을 하고 있는 것들은 꼭 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한번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꾸준히 좀 들어 주십사 하고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좀 하나하나씩 여러 번 듣다 보면 반복이 될 것이고요. 또 요거 말고 본 수업에 가면 이 내용들을 꼭 설명을 또 다시 합니다. 그래서 하나 참조용으로 한번 오고 가다가 들을 수 있으면 들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